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제 13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취하는 소위 말하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p 부분과 q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완전 제곱식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2차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래프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기억과 같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니은과 같이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를 관찰해서 이 둘을 특징을 가지고 표준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y는 a의 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기본형 있죠? 2차 함수의 기본형. 이 기본형을 토대로 뭐가 바뀔 때 이 q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을 할 거예요. 뭐를 관찰해서? 바로 이 q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해서 그 특징을 파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2차 함수의 기본형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 가면서 바로 이 p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 있는 p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y는 a의 x-p의 제곱의 형태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두 가지 특징을 뭐해서 종합해서 그 특징을 종합해서 우리는 바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런 2차 함수의 표준형을 2차 함수의 표준형이죠. 얘를 표준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준형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해 보는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이 기본형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기본형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기서 우리가 플러스 q의 값을 변화시켜 감에 따라서 어떻게 그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차시로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형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q 값을 플러스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시작하죠. y는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놀면 빨리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빨리 할게요. 1,1, 2,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다. 그죠? 자, 색깔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습니다.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해 줄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q값을 양수 방향으로 q값을 상승시켰죠. q값을 증가시키면 플러스 q가 붙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식들에서 다 여기 있는 값들에서 얼마만큼만 추가되면 돼요? y가 플러스 2 값만큼 증가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2 증가한 거죠. 이렇게 가면 플러스 2 증가했죠. 그러면 함수 값들을 2, 3, 6, 11 3, 6, 11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순서상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순서상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상을 읽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0,2, 그 다음 1,3 여기 점 찍혀줘. 2,6, 2,6이니까 이렇게 3,11 하니까 요 정도에 찍히겠네요. 역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취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요? y는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다.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q 값이 2만큼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쪽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2만큼 전반적으로 다 뭐가 돼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q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x제곱의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씩 다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3 마2 1 6 그죠? 마2 1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일 때는 마3 1일 때는 마2 2일 때는 1 이렇게 순수상을 따라가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2, 1 3, 6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점을 찍으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봤더니 q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기본형으로부터 q 값이 마이너스 3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된 결과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려가는 평행 이동되는 그래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뭐가 붙을 때 q가 붙게 되면 그 q만큼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 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직관적으로 그죠? y 값이잖아요. 얘가 y 값이 그만큼 붙었다는 거니까 이게 y 값이죠. y 값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변화.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은 어떻게 되겠냐? 꼭지점이 원래는 어땠어요? 자, 꼭지점이 원래 기본형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그렇죠. 바로 0,0인데 y는 ax 제곱이라는 이 기본형에 얼마만큼 q가 플러스 q가 되면 저 꼭지점에 x에 0 넣었을 때 이 완전 제곱식 0 내게 하는 x 값은 0이죠. 그 0 되었을 때 얘가 0 되고 나면 q 값만 남잖아요. 0,q 그게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0,q로 바뀌는 거 확인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꼭지점의 좌표가 0,2고 여기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0, 마이너스 3 q 값만큼 그대로 꼭지점의 좌표도 변화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된 것을 보면 y는 ax 제곱이란 기본형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린 바로 이 플러스 q가 붙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특징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에서 0,0에서 0, 뭘로 바뀐다? 0,q로 바뀌겠네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q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를 취하겠어요.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문제 같이 한번 봐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보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m을 지난다 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기본형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하면 바로 이런 골격을 잡아줄 수 있죠. 그 다음에 m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 자리에 m을 넣고 y 자리에 n을 대입하면 우리는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라는 기본형에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핵심이 여기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뭐가 붙어주면 되겠어요?
플러스 2가 붙어주면 되겠죠. 이게 평행이동된 새로운 그래프가 되겠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 3,m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x값, 얘가 y값이잖아요. 그래서 x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x자리에 3을 대입하고 y자리에 m을 대입하면 m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m은 대입하면 3, 3은 9니까 마3 뿔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 즉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이동과 관련해서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는 바로 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본형으로부터 얼마만큼? Q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그래프로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꼭지점. 이제는 뭐에 대해 그렇게 되면 꼭지점이 원래는 몇 컴마 몇이었는데 이 녀석은 꼭지점이 0,0이었잖아요. 꼭지점이. 근데 얘는 꼭지점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됐으니까 0,Q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형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그래프 그리면 우리는 위로 볼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인데 얘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인데 얘를 여기 q자리가 플러스 하니까 이 꼭지점을 잡고 쫙 이렇게 얼마만큼? 4만큼 이동시켜서 새로운 우리가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것이 바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다. 됐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4가 되겠네요.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이다.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y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y축을 의미하는데 자, y축의 다른 이름은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얼마예요? 반드시 0이죠. y값은 변하지만 x값은 안 변하죠. 그래서 이 y축의 다른 이름은 x가 0이다라는 이게 바로 y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0,4이다. 맞죠? 위로 볼록이다. 맞죠? 3x 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자, 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폭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x 제곱의 개수 a, 그죠? 그것의 개수의 개수의 크기, 즉 절대값을 가지고 노는 건데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3의 절대값은 같죠. 그래서 폭은 좁지 않고 폭이 어떻다고 해야 돼요? 폭이 같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3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뭐로 다 같아요? 3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폭은 일정하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맞죠.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바로 y는 ax 제곱이라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로부터 뭐를 변화시킨 거? 우리가 이 기본형으로부터 q를 변화시킨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특징들을 우리는 살펴봤다. 그렇죠? 그래서 됐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